네, 이어서 종목 현미경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업종을 배워봤으니까 그 안에 그동안 좀 대응을 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관련돼서 같은 특징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봉추 선생님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덕성 우선주입니다.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2018년 11월 15일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5,250원, 그리고 4,75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평균가 5,000원 매수,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15% 이렇게 대응하자고 전략을 전달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11월 21일에 곧바로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급등을 보고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추천을 했어서 매수가 됐고요. 곧바로 또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 역시 덕성 우선주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이 종목은 본주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본주와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우선주들이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도 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같이 움직였는데요. 사실 그 움직임들이 우선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나중에 움직였다고 하면 선취매가 가능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같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이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짧은 시간에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5월이었었죠. 작년 5월에도 한번 큰 수익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당시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저점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흐름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50% 이상 수익을 거뒀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덕성 우선주처럼 우선주들이 잘 움직이는 우선주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들도 움직일 때는 하나의 테마처럼 움직입니다. 관련한 어떤 그 종목들 우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종목이 움직였다고 할 때, 이 종목이 움직였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향후의 어떤 그 흐름,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월에 강한 움직임이 있었죠. 그리고 꾸준히 관찰을 했었고, 결국은 이렇게 흐름이 나왔을 때 적절히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었던 그런 기억이고요. 종목은 한번 수익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 우선주인데요. 11월 15일에 추천을 했었죠. 이날입니다. 이날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추천 가격이 5,250원입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그날 바로 매수가 됐어요. 매수가 되고 나서 2차까지는 매수가 안 됐죠. 그리고 이날이죠. 11월 21일에 급등을 하면서 15% 이상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괜찮은 수익을 거뒀죠. 자, 일단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관찰을 합니다.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약간 좀 타이밍을 놓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기다렸다가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눌림목에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적절히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가격 설정을 했는데 운 좋게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급등 나오면서 또 수익을 실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은 5월에도 한번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이에요. 당시에는 흐름이 훨씬 강했었죠. 당시에도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눌림목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50% 이상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100% 이상 그 수익은 나왔었지만은 당시에 어쨌든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큰 수익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이후에도 꾸준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익 났다고 이제 안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2015년 12월 29일에 추천을 했었어요. 당시 추천 가격이 34,000원, 32,000원, 평균가 33,0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곧바로 매수 이후에 12월 30일에 플러스 10% 수익 실현했었죠. 당시 마이너스 5%나 플러스 10%이 정도 대응하자고 전략을 전달했는데요. 플러스 10% 짧게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당시의 흐름을 보면은 종목이 오랜 기간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격 멜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봤죠. 왜냐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지수가 갈 때 같이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3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자, 이런 업종들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추세적으로 가준다고 하면은 이런 그 업종은 반드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업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최소한 단기 반등 정도는 짧게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서서히 움직인다고 하면 좀 끌고 가보고 단기에 또 목표 수익이 온다면 짧게 수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운 좋게 당시에 또 그 짧은 수익 실현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에 움직임을 보면은 좀 운이 좋았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갔지만은 당시에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랬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당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죠. 2015년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운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죠. 당시 추천 가격이 34,000원이었습니다. 34,000원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추천을 한 것이죠. 12월 29일 34,000원에 당시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운이 좋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고점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자,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을 보면은 2015년 말이었었죠. 당시 흐름을 보면 업종 자체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최소한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당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다. 단기 반등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수가 다시 간다면은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결국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예상은 조금 빗나갔지만은 종목 자체적으로는 최소한 단기 반등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운이 조금 따라줬던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뭐 단기 짧은 수익 실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종목을 접근할 때는 특히 우량주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게임주 중에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업종, 그리고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대응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반복을 해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 현미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내일 이제 목요일장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봉주 선생님, 오늘장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내일 목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내일도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어떤 그 흐름,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어떤 그 오늘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흐름이 나올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추가 반등 시도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이 이런 흐름까지 만들었는데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만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지금 현재 2월의 고점이었었죠. 그 고점까지 4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고점을 향해서 갈 것인지 그런 여부가 이번 주의 흐름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반등 시도가 더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따라서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을 잘 관찰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